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초시생 그리고 재시생 똑같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어쩌면 조금은 민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자 하지 않으시는 진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셨다면 나는 초시생인데 나는 재시생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온오프 지금까지 누적 수강생이 68만 명이래요. 제가 직접 다 세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험생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랑 연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주는 그분들이 결국 겪었던 초시 그리고 재시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해 눈으로 보고 그 결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책임감이 조금 더 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팩트를 자세히 안내 드릴 것을 약속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시생, 재시생 절대 똑같이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문법이라는 생각이 하면 뭔가 외워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내가 혹여나도 재시생이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나는 문제풀이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초시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읽기, 독해가 중요하다는데 내가 문법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68만 명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건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법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읽기가 돼야 결국은 영어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걸 저는 매해 매 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재미없어 할 만한 소재인 문법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법은 반드시 읽기 위한 문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어를 읽기 위한 문법. 이걸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즉 초시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기반으로 영어를 읽게 해주는 선생님이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이걸 찾아다니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시를 하고 있는 또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우선 그 마음이 절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가족들의 지원도 있어야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걸 다 추스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문제풀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풀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지가 제가 시험장에 입시해서 봤던 그 시험지예요. 이 시험지가 원하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지만 이번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까지 갔는데 안타깝게 커트라인에서 한 문제에 모자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먼저 읽기 위한 문법입니다. 자, 영어를 읽기 위한 문법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걸 구별하실 수 있게 두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법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과 그리고 읽기를 위한 문법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법을 위한 문법은 내가 문장을 봤었을 때 밑줄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오만 생각을 다 하죠.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수일치는 아닐까? 시제 문제는 혹시 이거 준동사로 고쳐서 동명사나 투부정사 아니야? 아니야. 슈드를 생략해서 이거 원형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타타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걸 출제 포인트라고 하죠. 정말 이거 공부하는데 우리 힘 많이 썼죠. 그리고 노력 많이 하죠. 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죠, 여러분? 솔직히 15점입니다. 자, 그 15점 그것만 여러분의 목표가 되진 않죠. 결국은 독해 영역에 해당되는 65점 그리고 읽어야만 풀 수 있는 어휘 문제, 생활영어 문제까지 결국은 읽기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문법은 단순하게 출제 포인트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맨드 3 읽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단어를 다 외우고 들어갑니까? 저는 공부 범위를 무한정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꼭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선생님, 실용적 복합만 하면 모든 어휘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모든 어휘를 공부하고 싶어요? 사전을 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외울 만큼 시간을 무한으로 투자하고 공부의 범위를 무한으로 늘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도 읽기가 안 됐을 때도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왔는데 문법으로 처리를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다. 보시죠. 앞에 있는 만다스리를 내가 몰라? 그런데 중간에 비동사가 나왔다는 건 이건 는이에요. 등가예요. 얘가 무슨 단어이간디 상관없어요. 얘는 나쁜 행동인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얘는 나쁜 행동이라는 걸 잡고 그리고 이어서 독해를 하면 얘의 이 부정적인 기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독해의 뒤에 있는 그 문단에까지 영향을 주고 주제, 제목, 요지, 빈칸, 배열, 삽입, 삭제까지도 연결을 줍니다. 결국은 그냥 비동사가 우리한테 있는 이런 출제 포인트뿐만 아니라 원래 보던 그 비동사도 다시 보면 문법이 아닌 읽기를 위한 분명히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중심을 두고 새롭게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재시생, 초시생도 그리고 재시생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시험 문제에서 18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얼마 전에 봤던 이 시험에 지금 여러분 제가 말했던 비동사만 있는 이렇게 짧은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랑 같이 문법 그리고 구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주어진 문장을 읽고 문장의 배열을 하는 과정이죠. 자, 여러 가지 읽기를 위한 수단과 스킬들, 기술들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본질이 돼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실제 이 주어진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주어진 문장은 그럼 이거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주어진 문장에서 바로 비동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거 말고 아이디어는 매력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는 equal 뭐다? 매력 있다. 매력이 터져.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이 문단 뒤쪽으로 어떤 글이 이어질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은 읽기를 위한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읽어요. 읽고 그게 매력적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매력적이다와 연결이 되는 하단부의 C로 그 C에서 다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읽기로 다시 B로 다시 그 B에서 B 마무리하는 어디로? A로 이렇게 움직여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지만 결국은 이 문제에 5점을 획득하고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풀이 과정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문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서고 나서 이야기하도 늦지 않습니다. 문법은 독해를 하기 위한 가장 시작점이고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걸 일명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맥락이라는 걸 읽어내시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소신껏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마르고 닳도록 합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하셔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여기서 나 진짜 그거 잘하는데 자랑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갖추셔야 될 가장 먼저 그 밑단계, 첫 단계부터 같이 하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귀찮을 수도 있는 문법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 정확한 읽기, 그 단계 없이 멋지게 매일 문제 푸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풀이가 부족해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초시생 여러분, 우리 수능 봤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없이 봤죠? 369 모평 봤죠? 우리가 문제풀이 양이 부족해서 우리 점수가 모자랐던가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양은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읽지 못하는데 양만 치고 있는 건 그건 늘지 않는 공부 방법입니다.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기를 합시다.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 읽기에 집중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저랑 국가직 시험을 앞두고 현장에서만 녹화도 안 됐던 컴팩트 반 학생이었습니다. 컴팩트 반이라는 건 실제 읽기를 위한 우리 비주얼 질환 구문 X 강의를 짧게 줄여서 하는 강의입니다. 국가직 직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학생분들에서 이게 국가직을 진심으로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보다는 먼저 시작하는 얼리버드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은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그 요약 강의를 딱 2달 들은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80점을 만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여기 수강후기 일부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체능 전공했던 학생이고요. 공부랑 조금은 먼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잘 몰랐지만 그런데 실제로 비주얼 지와 구문 X 수업을 들었고 할 수 있는 문장이 점점 늘어나고 개념들이 정리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시험장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라는 글을 차분하게 올려주셨어요. 저는 감사해서 저한테 4개 보낸 카톡에 저한테도 보내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라는 마음 저도 생기죠. 왜? 나는 문제풀이를 잘하니까 학생들이 제 문제풀이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강의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도 짜고 싶고 커리큘럼도 짜고 싶은 게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저 문제를 여러분과 멋지게 풀어 제끼려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커리의 항상 앞부분은 진안하게 느끼실 만큼 문장의 해석에 집착하고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이 이 학생이 들었던 수업은 녹화가 되진 않았지만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이 학생이 국가직 다녀와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선생님 저 80점 강의 2개만 듣고 했는데도 맞았어요. 제가 이 친구를 상담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예체능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체능은 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수업에 그렇게 참여를 하진 않아요. 실기를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학원을 간다든지 체육관을 간다든지 했던 그런 경험의 친구들.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빛나고 재능 있는 친구였는데 본인이 나는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되려 영어 공부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셔서 진짜 예쁘고 빛나는데 진짜 연예인은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재능은 여기에서도 빛났지만 예체능에서도 빛났지만 여기에서도 빛이 났어요. 이런 얘기는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80 맞았다 그러진 않았고요.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겁을 보이기보다는 겁내기보다는 관심 있고 호기심에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빛났던 학생이라고 저도 기억해요.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와 같은 족속들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설레임을 좀 더 더하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초시 그리고 제시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어서 다시 시작하신다면 두렵지만 시작하신다면 제대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문법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초시생은요. 여러분 영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어려운 문법 용어 그리고 감독해 변형돼도 계속 틀린 이런 암기 중심 말고요. 구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 영역을 부드럽게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정확하고 빠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문장도 읽다 보면 나도 이해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게 결국은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시생과 재시생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먼저 초시생분들은 막연하지 않게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재시생분들은 다시가 아니라 제대로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시생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공부하는데 그리고 재생 여러분들은 제대로 끝내겠다고 공부하는데 그렇다면 약간은 방법이 달라야만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시생, 재시생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비주얼, 스마일.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보셨네. 이거 철자 틀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는 SM이고 여기는 라이기 때문에 smile이라는 철자가 살짝 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가 빵긋이 웃고 있기 때문에 자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에 반응해서 그 이미지가 크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죠. 이미지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미지는 내 눈앞에 지나갔던 버스의 버스 번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광역버스 주황색, 시내버스 파란색, 색깔은 기억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힘입니다. 그 이미지의 힘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법 쉽고 가볍게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It's my universe. 저의 세계관입니다. 각각의 문법의 조각들을 큰 하나의 장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건데요.
어려운 문법 용어는 저기 갖다 버리고 최소한의 암기만 하실 수 있게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작하는 강의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펼쳐질 건데요. 저 오늘 강의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드시면 안 보셔도 좋습니다. 강의 홍보 안 해도 저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문법이 아닌 읽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쉽고 편하게 공부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주얼지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비교급이라는 이 파트, 요거를 꼭 따다가 이렇게 구조화를 하고 예문들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익힘질을 배부합니다. 핸드아웃을 드리고 프린트를 드리고 그 프린트에 여러분이 직접 채워넣을 수 있게 같이 복습합니다. 혹여라도 빈칸이 뚫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이 공부가 덜 되신 거기 때문에 그것만 더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부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드리지 않습니다. 딱 요만큼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만큼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수업에 해당되는 교재뿐만 아니라 익힘지를 제공하는데요. 이 익힘지를 초생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많고 복잡해 보여서 막막했고 용어를 외우다 보면 지쳐서 여러 번 실패했고 처음이라 복습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힘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머릿속에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죠. 프레임이라는 말을 왁구라고 하죠. 말 그대로 왁구가 잡힙니다. 나 영어 선생님과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프레임이 잡히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익힘지를 연습해서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중심이 될 것이고요. 학습의 양이 최소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부담감도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익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암기는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왜 나는 실제 문제 풀 때 약간씩 실수하지? 왜 3번, 12번, 13번 문법 내용 나도 다 아는 건데 틀렸지? 왜 그러는 걸까요? 구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구멍을 찾기 위해서 수업을 전체 들어야 될까요? Nope,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먼저 익힘질을 하세요. 모든 강의 옆에 붙어있는 익힘질을 다운로드 받아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못 채웠어요? 그럼 그게 나의 약점이야. 내 구멍이야. 그럼 그것만 메꾸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매끈하게 해서 여러분 개념 속에 이렇게 구멍이 울퉁불퉁 나 있는 부분 가끔 이렇게 깊은 것들도 있겠죠? 여기를 채워서 매끈하고 이분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대단히 많은 걸 처음부터 듣자는 게 아니라 익힘질을 먼저 하고 비어있는 개념만 학습을 하면 간결하게 재정비를 할 수도 있고 점수가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뚫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빠릅니다. 그래서 재시생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시간을 적게 투자할 수 있고 더 고득점에 안정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법은 결국은 독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주류에 해당되는 문법, 독해 문제를 풀기 전에 문법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초 체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냥 부정사 알아, 동명사 알아, 관계대명사 알아, 알고 있는 문법이 아니라 제대로 써먹는 문법을 공부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20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초시생 여러분, 그냥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익힘으로 저랑 같이 손 움직이면서 땀 흘리면서 공부합시다. 안타깝게 합격을 목전에 두고 아쉬움을 겪었던 점수 정체를 겪고 있는 실수 때문에 속상하고 자책하고 계신 여러분, 약점만 메꾸시면 됩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잠재력을 최대로 꺼낼 수 있게 익힘지를 머리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강의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익힘지 먼저 확인하시고 약점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법 이분하게 매끈하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풀이 시작합시다. 써먹는 문법,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자,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주말에도 항상 제가 학습 Q&A 하고 있으니까요. 글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희였습니다.